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섰고요.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오늘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내놓은 목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를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작았던지라 방역당국은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바람은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왔으면 하는 거죠. 호주에서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안에 없앤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가 솔깃한 소식인데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 극복 챌린지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2억을 다음 타자를 지목하면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방식인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적 챌린지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다만 충북은 오전에 또 부산과 울산은 늦은 오후에 공기질 좀 탁해질 가능성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경기 영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온다고 하니까요. 또 해당 지역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건조 지속됩니다.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제법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2도까지 올라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초반에만 해도 이제 기온이 좀 완연한 봄이 되고 기온이 좀 올라가고 이러면 4, 5월쯤이면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사망자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뭐 비만, 당뇨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40대가 넘어간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낯빛이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요. 네. 혈압도 좀 줄고 그래. 요즘에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건강해 보여요. 아니 점점 네. 낯빛이 좋아요. 세 분도 마찬가지세요. 그런 거 전혀 걱정 없으시죠? 저는 사실 저도 오히려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도 챙기면서 좀 잘 보내고는 있는데 워낙 장기화가 되니까 저보다는 부모님 걱정 그리고 어린 제 그래요? 조카 걱정 이런 이제 주변 가족들 걱정이 좀 많아졌죠. 네. 네. 또 차 두 분은 교수님은요? 보니까 뭐 저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비만, 뭐 당뇨 아직은 아니지만 가진 자. 좀 네. 많이 먹는 건 사실이고 집에 있으니까 좀 더 먹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니 차 박사님은 그래도 좀 통통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단단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압축해놓은 뭐 것 같죠? 거뜬할 것 같아요. 많이 챙겨 먹어서 그래요. 한동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소위 말하는 성인병, 대사증 관련된 질환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앞으로도 더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암에 의해서 암에 이어서 사망 2위래요. 사망 원인에. 그래서 중년 이상 가면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먹는 것도 걱정스럽고 네,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뇌혈관 질환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겨울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듣고 보니 겨울보다 지금 이 시기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교차가 커지는 지금 같은 환절기, 봄철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는지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수 통계를 보니까요. 12월부터 한 2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철인 거죠. 이때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 수가 91만 명인데 3월부터 5월까지 환절기인 지금철에는 94만 명으로 오히려 봄철이 더 많았습니다. 한동원 원장님도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실감합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염이나 이제 수족냉증, 레이노이드와 같은 이제 혈관 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관련 검사로 이제 손톱 뿌리에 있는 모세혈관 검사도 하고 보통 혈관 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이제 혈관 경화도 검사를 하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혈관이 망가져 있거나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혈관 이렇게 질환들은 혈관이 한 70%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늦은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해서 또 온도가 낮아지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니까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뇌혈관에도 부담이 돼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실제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아찔한 상황을 겪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심뇌혈관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분은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선우용 여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언제 봬도 이렇게 네. 밝아 보이셔서 좋아요. 아우, 행복합니다. 왜냐면 정말 행복해요. 네.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 행복한 운동, 행복한 먹음, 행복한 스마일 다 가지고 살아요. 아니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뭐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막 힘들고 맞습니다. 이래서. 예. 근데요, 세상은 역지사지예요. 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나 파이팅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미안하지만 공기는 맑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구가 너무 피곤하대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 그런 시기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러면 코로나는 예. 빨리 사라져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린색으로 오세요. 그렇죠.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해요. 아니 지금 뵈니까 뭐 건강은 아무 이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예, 네. 예. 이제 말도 바로 잘하잖아요. 아, 네네.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건강을 챙기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런데 뭐 몇 해 전인가요? 응급실에 가셨던 적이 그 얘기는 있다. 네.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녹화 도중에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을 쳐야 되는데 내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걸 끝냈어요. 근데 우리 김경란 우리 MC 예. 같이 했거든요. 네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 당장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돼.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들이 출연하셨어요. 빨리 선생님 좀 오시라고 당장이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들어보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손을 들었는데 안 돼. 왼쪽이 툭 떨어져요.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뇌경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왜 그 용해제? 예. 예, 그거 한 15일 맞았나 봐요. 혈전용이지라고 그러나? 네, 혈전. 그걸 얼른 그래도 응급조치가 잘 됐네. 얼른 빨리 병원에 가셔서 갔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운전하고 간다니까. 아유, 안 되지, 안 되지. 시간- 예. 선생님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있더라고. 괜히 어머 이것 때문에 이랬는데 그게 위험한 안 거더라고. 되지.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어떻게 절대 운전하고. 절대. 근데 그 전에 혈관에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건 웃을 일은 아니지만 예, 저희 남편이 이제 치매에다가 파킨슨 뭐 이런 거 오셔서 한 4, 5년 들어놓아 계셨어요. 네. 근데 나는 드라마도 해야 되지, 밖에 나가면 웃어야 되지, 네. 집에 들어오면 심각하지. 정말 그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좀. 근데 그때 내가 드라마를 했어요. 1일 연속곡을 했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근데 그게 파주의 세트장이에요. 예.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페인트가 왜 팍 뿌리면 왜 그러는 것 같이 내 눈 속에서 빨간 게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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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어머,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뜨니까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녹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은 장님이 됐고 이쪽 한쪽으로만 하고 했어요. 2개월인가 3개월 끝날 때까지. 조짐이 있었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막막에 요 심줄이 예. 모세 심줄이 터진 거래요. 그게 그 조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지. 네네네. 그리고 혈압은요? 혈압 있었어요? 없었어요. 혈압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프니까 혈압은 좀 있었어요. 혈압은 좀 있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먹으라 하더라고요. 혈압약을? 네, 그래서 제가 좀 먹었어요. 우리 아빠 남편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부터 좀 6개월을 먹었나 봐요. 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또 이렇게 캄다운이 되는지 이렇게 편안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우리 딸이 안 된다고 막 전화로 나 이제 혈압약 끊었어. 엄마 선생님이 먹으라면 먹으세요. 엄마 절대 안 돼요. 막 따님이 또 한의사세요. 네. 그래서 됐어. 또 잘난 척을 했죠. 네. 네가 뭘 알아는 아무지도 않아. 네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이게 또 자식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내가 이렇게 약간 그런데 또 고집이 있나 봐요 제가요. 안 먹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사실 죽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혈압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혈압이 있으신데 고혈압 자체도 위험인자인데 더 위험한 건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다 말다 하는 거가 더 위험이 돼서 일단은 망막혈관이 먼저 터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으로 간 거죠. 실제로 고혈압이 왜 안 좋으냐면 혈압이 계속 높으면 지속적으로 혈압벽을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딱딱해지게 되는 동맥경화가 생겨요. 그러면 전반적인 혈관에 다 문제가 생기겠지만 얇은 망막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막히면 뇌경색, 딱딱해서 탄력이 없으니까 여기가 터져버리면 뇌출혈. 이게 이제 뇌졸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4배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단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년 동안 제가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었어요. 그거야 뭐 지금도 그러시고 아주 유명하시죠. 네, 왜냐하면 절대 고기는 안 먹었어요. 생선, 야채. 그나마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원래는 혈압약을 6개월 먹었다가 안 먹으면요 그냥 죽는데요. 근데 그나마 좀 버티시고. 내가 음식을 시간 조절을 잘 하시니까. 잘 그나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음식들이 약간 혈관에 안 좋은 음식 식습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포짜고 그래서 매포짜고. 그렇죠.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비가 오고 좀 몸이 축축하면
화로 앞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근데 뭐 고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고기를 구워 먹는데 꼭 드시는 게 이제 겹살이. 뭐 지방 함량 30%.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돌배기 있잖아요. 흰돌박이 뭐 이런 거. 지방 함량을 너무 높은 고기들을 먹고 그걸 또 그냥 먹냐? 아니요. 소금 찍어 드시고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무침. 콩나물 무침 있죠. 파무침 있죠. 뭐 이러니까 결국 이거저거 짠 것도 먹고 지방도 먹고 하다 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혈관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을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다 이제 친구가 있어요. 술이 꼭 따라와요. 이 친구가 따라와줘야 짱 먹고 그러면 잘 넘어간다고. 맞아요. 이제 술과 이렇게 흡연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나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년 이상의 이제 성인이라면 모두 누구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와서 병원으로 가서 혈전용해제 맞고 뇌경색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경험을 누구든지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알듯이 내가 그걸 경험을 딱 하면서 그 물리치료실을 딱 들어갔잖아요. 물리치료실 들어갔는데 이거보다도 더 얇은 종이를 주세요. 이걸 들어보라고요. 이거보다도 더 얇은데도 안 들어줘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거기에 계신 환자분들 보니까 내가 막 눈물도 나고 정말 너무너무 어머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됐지? 그게 벌써 확 오더라고요. 너무 가엾고 세상에 제일 가엾은 사람이 걷지 못하는 분들이구나. 물론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참 힘드시겠지만 걷지 못하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70 넘어가지고 그때 이제 70이었으니까 벌써 6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어머 나는 이제 선생님이 시킬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음식을 찾아서 먹을 거야. 더 이제 우리 딸이 시키는 대로 우리 딸이 먹으려는 대로 먹었으면 나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뭐를 보내주고 엄마 뭐 미국에 없어 여기도 한국에도 있을 거야 그거 찾아 먹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출연하는 그것도 내가 그때부터 먹었어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뭔지. 네. 아니 그리고 지금은 너무 거뜬하시니까 지금은 뭐 다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everything fine. 아니 그리고 이게 그거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선우영 선생님이 저희 동네 분이세요. 네. 왜 뭐 이러고 늘 네, 한강 걷고 또 동네에서 또 운동해요. 제가. 그럼 네. 워낙에 뭐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게 저는 너무 거뜬하신 모습 너무 반갑고 좋은데 이게 그 바로 조치를 안 하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 나아도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제 국내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뭐 1위에 이렇게 해당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또 선우용 여사님처럼 이제 그 뇌졸중 같은 중풍이 오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뭐죠 언어장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어하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뇌 언어 구역은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비가 있을 때 언어도 잘 안 돼요. 언어 구역이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왼쪽에 마비가 오셔서 이게 언어 여기가 구역은 떨어졌다고. 괜찮은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뇌경색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마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구역은 멀쩡하셔서 이렇게 이제 언어에 대한 후유증 없으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중풍이 오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어떻게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후유증이 남는데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시면 후유증도 남고 재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제 주변에도 뇌경색 앓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재활하시면서도 계속 다리를 절고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괜찮으시다니까 아니 정말 근데 다행이에요. 이게 뇌경색 살짝 오신 분들 나는 넘어지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넘어져 걸어가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살짝 근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다리 부러졌잖아요. 기부스도 6개월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넘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이쪽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왼쪽이 처지는 거지. 바란스가 안 맞고 이쪽에 기운이 없으니까 넘어지는데 또 작년에 차 사고까지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차 사고가 나니까 여기가 차도 또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지금 거뜬하게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뵈서 좋은데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겠죠? 뇌경색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저희가 댁으로 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씨라 탁 트인 전망이 멋진 이곳. 50여 년 여배우로 살아온 그녀의 삶처럼 집안 곳곳 우아한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있네요. 이 사진은 참 오래된 사진이에요. 내가 30대인가 그때 찍은 건데 순풍산부인과 때 그 드라마 안에서 오지명 씨가 이제 내 거 이걸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젊었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선물을 한 건데 드라마가 끝나니까 내가 가져왔지 뭐.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던 터라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뇌경색 진단 이후 가족에겐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 전도사가 됐다는 그녀. 선생님. 그런데 아니 어디 계신 거예요? 짜잔 여기 있어 왜? 선생님은 뭐 하세요? 응? 보면 몰라? 조욕하고 있죠. 조격이요. 이거 이렇게 평소에 하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몸도 노릇노릇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 하고서는 자면은 잠도 잘 오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좋죠. 짜잔 짜잔 짜잔. 여기서 잠깐 그녀만의 족욕 팁 공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해도 좋아요. 권투하는 것 같이. 권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운동이 돼요. 짜잔 배에다 힘주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여튼 이 몸을 오두방정을 떨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다고. 줌잠 빼면요 건강 안 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 요 발 있잖아요. 요 발 하나만 잘 관리하셔도요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혈관 건강 발에 달려있다? 그러고 보니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는 그녀. 뇌경색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녀만의 생활 습관. 바로 쉴 틈 없이 발을 움직여주는 것이랍니다. 우리들은 몸이 자꾸 굳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앉으셔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같이 손발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발과 발목을 움직여주면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가 도는 거지 위에까지.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웬만하면 발로 해결하는 용여 씨. 오, 이야 이거 수준급인데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게다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준다는 스트레칭.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예방해 탄력과 유연성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아니 유연하시네요? 아유 그럼 내가 발레한 여잔데. 뭘요? 발레에서 발레이노. 고2 때 백조의 호수를 보러 가서 대극장에
어머, 걔네들은 진짜 다리가 백조더라고. 미국 애들이. 그러면 토 나오려고 그냥 암만 해도 안 되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난 아니구나. 나는 백조의 다리가 아니라 오리 다리구나. 그러고 난 그때 딱 포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을 참 내가 좋은 점은 그거 같아. 나는 아니다 그러면 딱 포기를 해. 발레는 포기했지만 꾸준히 실천해온 이 스트레칭이야말로 그녀가 뇌경색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막 화나거나 이런 거 이렇게 캄다운하거나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운동, 음식 이걸 철저히 하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중요한 식습관. 오늘 그녀만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는데요. 끝냅니다. 야채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고요. 늘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요건 아바가도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쓸어 먹으면 돼요. 눈을 쫑긋하시게 좀 기대하시면서 봐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우용료표 혈관 건강 레시피. 먼저 두부를요 으깨주세요. 이렇게 으깨셔가지고요 손으로 그냥 꼭 짜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 잘게 쓰세요. 오케이? 이렇게 기호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자, 주목! 이게 바로 그녀가 추천하는 혈관 건강 레시피의 포인트라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아바가도 오일이에요. 다른 기름들은 이렇게 넣으면 막 타잖아. 질질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발화점이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타지가 않는데요. 아보카도 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해 발연점이 271도씨로 높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또한 아보카도는 혈관 속 지방을 배출시켜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염 간장을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고요. 이게 기름에다가 익히면 더 영양가가 좋대요. 녹황색 채소의 경우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에 볶아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좋죠. 볶은 두부와 채소를 유부에 넣어주기만 하면 용료표 혈관 건강 레시피 두부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손이 뜯어야 제맛이 나요. 이건 이제 샐러드, 저 아보카도 샐러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샐러드의 포인트도 역시 아보카도라는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뇌경색을 앓았잖아요. 근데 뇌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또 눈도 또 망막이 그때 터져가지고 맨 처음에 망막이 터지더라고. 망막도 수술했지. 그러니까 눈에도 좋다니까는 찾아 먹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눈을 불떡 뜨고선요. 이렇게 소스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오일, 그다음에 저염식 간장, 그다음에 레몬을 꽉 짜서 넣으세요. 이제 마늘 넣었죠? 소스에 짜잔 이렇게 해서 합치면 돼요. 알았어요? 언젠가는 나 혼자지 나 대신해 줄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먹는 걸 엔조이해요. 엔조이라는 이상 즐겨요. 그녀의 혈관 건강 식단 그 맛은?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봐. 간 어때? 샐러드 소스 끝이지? 이렇게 드세요. 그냥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혼자라서 대충 먹는 게 아닌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 그녀의 건강한 식습관. 이제 또 영양제를 챙겨 먹을 시간이에요. 우리 딸이 먹을 알아서 챙겨 먹는 거예요. 뭐 눈에도 좋다, 또 뭐 이거는 또 혈관에 뭐 좋다. 그래서 다 먹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 또 좋다. 뭐 왜 나는 감기약을 먹나? 왜 영양제를 먹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엄마 이거 먹어야 된다 해서 아유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무슨 뭐 꼭 그걸 찾아 먹거나 대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이제 그 뇌경색이 오고서부터 이제 내가 찾아 먹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아보카도 하나.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처럼 영양제도 꼬박 챙겨 먹는다는 그녀. 그녀가 건강에 관해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만하면 안 되더라고요. 건강은요 누구한테 어느 때고 다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더라고요. 뇌경색 완치 판정을 받은 그녀가 전한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 더 많은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그냥 봐도 역시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재발도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혈관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혈관 벽 자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화돼서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리고 거길 흐르는 혈액에는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이런 것들이 높아서 끈적끈적한 혈액들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원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실험을 준비를 했어요. 보면 2개의 관을 준비했는데 이 시험관이 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혈관은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미끈하게 되겠죠. 근데 혈관벽이 두껍고 노폐물 같은 게 끼어 있고 막혀 있으면 이렇게 크레이가 붙여놨는데 이런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죠. 보통 이렇게 혈관이 굳어져 있고 동맥경화가 심한 혈관은 혈액 자체도 콜레스테롤이 많고 당이 많아서 끈적끈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혈액과 정상 혈액 샘플을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동시에 한번 부어볼게요. 속도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잘 내려가네. 뭐 그냥 뭐 아유. 그냥 완전히 잘 내려가네. 어머 얘는 깨끗하다. 보면 어머 쟤는 안 내려가네.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 있는 막혀 것들, 있어요. 막혀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혈액 자체도 끈적끈적하고 거기에다가 혈관까지 막혀 있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혈액 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뇌혈관을 막는다거나 심장혈관을 막는 심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진짜 딱 봐도 저거 한쪽에서는 약간 천천히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물렁물렁하고. 근데 그러니까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 이미 막혀버린 혈관은 당연히 스텐트나 혈전용해술 같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그냥 노폐물이 좀 잘 끼는 끈적끈적한 혈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혈관 건강 지키는 선우영녀의 비법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조교. 네. 조교. 조교 아까도 하셨잖아요, 영상에서도. 네네 정말 필요하고 이 발을 가지고 가만두지 말고 발하고 손하고 같이. 옷도 옷살개 네, 네, 발 손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또 위에도 하고 뭐 이게 줬다 힘 주고 줬다 발도 같이 발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발이라면 발도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하면 좋아요. 그냥 단순히 족욕만이 아니에요. 족욕 자체도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두한족열이라 그래서 네. 머리는 시원하게 하되 발은 따뜻하게 해라. 이게 이제 건강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족욕의 이점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 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시키는 데가 가장 어려운 부위가 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족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이나 다리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족욕 자체는 이렇게 혈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작거리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게 전신욕이나 반신욕 이런 게 뇌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심장에 무리가 가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족욕은 괜찮나요? 네, 족욕 같은 경우는 전신욕이랑은 달리요. 뭐 혈압이나 심장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 고령의 노인분들이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족욕을 좀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물 높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발을 딱 담궜을 때 복숭아뼈 위로 10cm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30분 이상은 하셔야지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적당히 따뜻했을 때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을 돕지만 너무 뜨거울 때는 또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수축을 확 하거든요. 그래서 40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잘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숭아 좀 우회를 했어요. 이제 복숭아까지만 했고 더 그냥 담궈서. 무거운데도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이제 들어가면 그러네. 40도를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발 귀찮게 하기. 네. 발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 텔레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뭐 목도 움직이고 뭐 서서도 또 하고 뭐 서서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있죠. 뒤꿈치 올렸다가 네. 그러고 또 텔레비 이렇게 보고 그러셔야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갈날만 빨라져요. 발박수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발박수. 네, 발박수도 좋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은 이제 심폐 기능도 강화시키고 이제 심장의 이제 순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헬스 맞아요. 네네.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게 기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 가서 그냥 딜이 뛰어. 아니, 그건 괜찮아요. 아니 뭘 들잖아요, 그렇죠. 자꾸. 런닝머신 위에서 유산소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주로 남성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바벨을 들고 역기를 들고 기구를 쓰는데 이때는 혈관의 긴장도를 가장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긴장도를 높이고 혈압도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되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유산소 운동,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시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너무 근력 운동만 무산소 운동만 치중하시게 되면 실제적 아니면 잠재적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운동 자체가 또 위험한 발병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혈관 지키는 운동법은 뭐가 있는지 오늘 한트에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한트 갑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늘 이제 한트에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도 접고 혈관 나이도 되돌리는 이제 지압법과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소독을 좀 네네. 소독을 하고. 왜요? 네. 요즘 손소독이죠. 코로나19 때문에. 해야죠. 네, 저희 사실 여기 2m 간격 두려고 그랬는데 좁아가지고 그건 안 돼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긴장도를 낮추는 겁니다. 네. 긴장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긴장이죠.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긴장도를 낮추는 것과 더불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압법과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지압을 할 수 있는 부위인데요. 가장 첫 번째 위치, 견정혈입니다. 견정혈. 견정혈은요, 보시면 어깨에서 목과 어깨의 봉을 이었을 때 가장 높게 솟은 부위. 아하. 이게 견정이란 혈자리입니다. 여기가 잘 뭉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뭉치죠. 이 부위는 쉽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반대쪽 어깨를 쳐주는 겁니다. 몇 번 할까요? 이거는 수시로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짬짬이. 어깨가 뭉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 부위를 이렇게 때려주면 시원하네. 그렇죠. 심리적인 긴장도도 풀어지면서 혈관의 긴장도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혈자리 인형혈입니다. 인형혈은 모굴대라고 아세요? 모굴대라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걸렸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어디야? 네. 사과 먹었어. 그렇죠. 이제 중간 정도를 보통 갑상선 바로 위쪽에 윤상연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양쪽으로 3cm 정도 떨어진 부위가 인형혈입니다. 여기가 경동맥이 지나는 부위예요. 네. 이 부위를 이렇게 양손으로 해서 자극을 주는데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한쪽씩. 이게 편하려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동맥이 지나는 부위라 한꺼번에 자극을 주게 되면 갑자기 어지러워집니다. 약간 좀 멍청해지는 느낌이. 아니,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 한꺼번에 동시에 누르시면 안 거기에 돼요. 누르면 그냥 죽네. 그래요? 네,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면 돼. 전혀 이렇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생방송이라 죄송합니다. 한쪽씩 5초씩 사선으로 5초간
또 반대쪽으로 5초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압력을 주게 되면 경동맥에 탄력을 주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도 촉진시키면서 또 심장의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시로 5초간 반복하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혈자리는 팔뚝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 제가 붙여놨어요. 네네. 어떻게 아시고 붙여놨네. 여기는 이제 극문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자신의 손가락 3개? 하나, 3개, 3개, 6개가 6개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극문혈입니다. 아하. 이 자리는 아프다. 그렇죠. 이렇게 심장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네. 답답한 증상, 네. 부정맥, 어.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 자리를 누르게 되면 심장이 특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르고만 있어도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까딱까딱 해보실까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 까딱까딱. 눌렀을 때 좀 아픔은 이상이 있네요. 나도 아파. 그렇죠. 이게 반응점이 되니까 심장이 좀 부담이 무리가 좀 있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자체가 또 치료점이 됩니다. 반응점에서 치료점. 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까딱까딱. 이것도 평소에 시간 나는 대로 꾸준하게 해주시게 되면 심장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심혈관의 이렇게 혈액순환도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운동은 아까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견적열 이렇게 쳐주기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윽스윽스. 으스. 어깨를 들었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는 겁니다. 노는 거죠.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있죠. 네. 이때 경동맥에 탄력을 줘요. 그리고 경동맥에 탄력을 줘서 뇌로 혈액 공급도 촉진시키면서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잼잼잼입니다. 잼. 잼잼.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는데 손가락을 부채살처럼 펴는 거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는 거죠. 이게 펴는 게 더 중요하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쭉 쉬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 공급이 어려운 부위가 어디라 그랬죠? 다리죠, 다리. 다리. 그래서 심장의 힘만으로는 다리의 혈액 공급이 어려운데 그때는 까치발 들기를 하게 이거 되면 까치발 좋더라고요. 우리 몸의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종아리를 이완 수축시키면서 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에 혈액 공급도 시키면서 하지 정맥류도 예방하고 다리 부종, 쥐남, 저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따라해보세요. 어깨만. 잼. 까치발. 한꺼번에. 자, 이거를 한꺼번에 계속 해볼게요. 손을 얼굴 위치까지 올렸다가 뿌려주면서 잼잼잼 하시면서 동시에 까치발도. 간단한 운동이지만 굉장히 온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혈관에 탄력을 주면서 혈관 나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전 세게 했더니 갈비가 아프네요. 이거 TV 보면서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시원해. 이게 쫙쫙 피는 거. 손을 쫙 펴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저기, 탁 보내는 저기 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는요. 제가 운동할 때 우리 그 갑 네. 선생님이 네. 나는 막 뛰기만 하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나는 가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혈압을 딱 체크하고 이제 거기 또 갑은 다 그 혈압하고 맞춰서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헬스 가서 맞아. 이게 뛴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맞아. 조심하세요. 본인한테 알맞게 운동. 네네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먹는 그게 저 화면에서도 나오던데. 네, 제가 먹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미 이게 한 7년 전부터 먹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렇게 타면은 프라이 하면은 좀 타고 이게 네.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기름은 기름인데 괜찮을까요? 글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차이나니 준비한 플러스 원 비법은요, 바로 심내혈관 질환, 기름으로 기름을 잡아라. 맛있다. 기름으로 기름을 잡아. 네, 기름으로 기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자, 실제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이런데 우리가 대사질환을 가진 실험 쥐에게 아보카도 오일을 투여한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23에서 26%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게 어차피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아보카도를 먹으면 되겠네. 아니 충분히 될 것 너무 같은 좋지. 게 네. 아보카도 자체가 가진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뭐 기네스북에 뭐 그쵸. 등재가 됐다. 뭐- 세계에서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그렇죠. 과일로. 뭐 일단 아보카도 오일 대신에 아보카도를 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아닌 건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 아보카도가 실제 혈관복 파괴를 막는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의 함량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87개 과일 중에 엽산 함량이 1위예요. 그리고 혈압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칼륨의 함량이 104개 중에 2위. 뿐만 아니라 11가지의 무기질, 16가지의 비타민, 18가지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고 프로안토시아닌까지 함유되어 있는 이게 뭐 그냥 뭐 보석 같은 과일계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저희도 준비가 되어 드셔보시죠, 있는데, 뭐. 네네. 그러면 용량이 있나요? 하루에 먹는 그 용량. 일단은 뭐 용량 자체 큰 의미는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이건 뭐지? 아 이게 그거. 오일. 근데 아보카도가 뭐 좋다는 거 알겠는데 좀 니밀니밀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다가 라임이나 오렌지를 꽉 뿌려보세요. 냄새 다 잘 없어지지.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몸에 그리고- 좋다니까. 그리고 난 진짜 속상해 죽겠는 게 네. 몸에 좋은데 우리 약도 그렇잖아요. 입에 쓴 거는 어때요? 몸에 좋은 거죠? 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막 달고 하려면은 뭐 설탕 넣고 뭐 넣고 뭐 다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못 쓰니 어쩌니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일단 잠깐만 먹어보세요. 고소한 냄새 안 나요? 먹을수록. 먹을수록 잠깐만 먹을수록 네, 네. 고소해요. 더 같죠. 여러분들 어쨌든 진짜. 우리 앞에 두 분은 한 분은 못 먹겠다 한 표, 그다음에 한 분은 그래도 잘 먹어야 된다 맛있다 한 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현장을 저도 직접 맛있네요.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가진 워낙 그 특유의 느끼함이 있어서 어떤 분은 고소하다고 하고 난 좋아. 어떤 분은 느끼해서 안 드시는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제가 후숙해서 먹으려고 조금 꺼내두면 약간 이렇게 뭐 갈변되거나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요거처럼 이렇게. 네. 그건 안 돼. 네, 이렇게. 그거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안 먹는, 난 그러면 안 먹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타이밍 그거- 살짝 놓치면 상해요. 아니, 근데 또 너무 또 안 익은 거, 영양학. 너무 안 익은 건 안 좋지 않아요? 안 익은 거는 드시면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지금 드시는 거 어떤 그 부드러운 느낌들이 없고요. 네. 그냥 뭐 좀 무 같다고도 할 수도 네네네. 있고 좀 그래요. 덜 익은 애호박 같다고 할 수도 네네네. 있고 좀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익은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완동물에게 퍼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급사 원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연구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조금 준다 그래서 절대 안 익은 아보카도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아보카도 견과류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맛있는데. 샐러드 할 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좋아요. 예. 근데 뭐 옆에 그 이제 정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보카도 잘 못 먹겠다 그러셨는데 그 옆에 오일 있잖아요, 네. 오일. 네. 오일 한번 또 드셔보세요. 그건 어떠신가? 아 근데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마셔도 돼요. 이것도 먹어도 느끼했는데 돼요. 이건 안 느끼하겠냐고요. 아무 맛이 없이 맛있어요. 맛있는 약간 고소한 그 맛이 있는데요? 맛.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 드시는 거 먹어보시라고 보니까 그래. 달걀 프라이 할 때도 되고 그거 다 샐러드에다가 돼요. 샐러드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고정관념이 사실- 있는 게 네. 참기름 드시면서 느끼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소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소하죠. 들기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름이라고 느끼하다고 하는 거는 좀 고정관념이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숟갈 정도 드셨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아보카도로 따지면 한 반 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많이 먹었네요 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카도의 과육을요 이렇게
쫙 압착해서 나오는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압착을 하면은 아보카도에 있는 영양 성분도 농축이 되고요. 또 농축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흡수율 자체도 좀 더 올라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보카도 오일에는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84% 정도나 되거든요. 네. 그 오일을 먹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름을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기름보다 한 7배 정도 높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이렇게 좋은 오일인데 이거 집에 있는 오일을 싹 다 아보카도로 바꿔야겠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지만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왜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보통 불포화 지방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방산이 오메가3잖아요. 네. 근데 오메가3 이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369 게임 아시죠? 네. 다 챙겨야 돼요. 그러면 게임에 집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까지 챙겨야 되는데 제가 화면에 잠깐 보이실까요? 오메가3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하고 또 오메가6는 염증 완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7은 노화 방지, 또 오메가9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LDL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딱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아보카도 오일이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골고루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식물성 오일에도 불포화 지방산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좀 다른데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함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게 뭐냐면 뭐 카놀라유 같은 거, 그다음에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이제 84% 정도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인데 이건 아보카도 오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9, 오메가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오메가9이라고 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떨어뜨려 주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셔보면은 좀 친근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조금 더 심혈관 질환에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계란 달걀 후라이 하실 때도 아보카도 오일 물론이죠. 쓰신다고. 저는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 야채를 조금 삼가해요. 살짝 데친다든지 이제 샐러드도 다 그렇게 약간 데쳐서 먹고 이제 그러는데 볶아서 먹을 때는 이제 데치기 귀찮다. 그러면 아보카도 오일 뿌려서 다 같이 볶아서 예,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좀 덜 타는 이게 거죠. 발연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치거나 또는 튀기거나 할 때 보면은 목에 까맣게 되면 탄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음식이 타는 것보다는 기름이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연점이 높게 되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기름이 열을 받으면 연기가 쫙 올라와요. 그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그 연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처럼 될 수가 있고요. 저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제 폐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적에 있으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발연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식도 안 타고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음식의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게 좋은데 이 아보카도 오일이 발연점이 상당히 높은 오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챙겨보면 정말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민 선생님, 이 비법들에 좀 더해서 혈관 건강 지킬 수 있는 비법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우리 혈관 건강 잡기 전에 컬러푸드로 뱃살을 잡아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도 비만을 많이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비만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 질환뿐만이 아니고 심내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기도 하거든요. 비만하신 분들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뱃살을 잡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다이어트 지속적으로 하시나 봐요. 아유, 100% 해야죠. 네. 왜냐하면요, 내가 먹는 만큼 또 그만큼 또 운동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이제 가고, 네. 퍼스널이 트레이닝 해주시고, 그 다음 없는 날은 매일같이 집에서 스트레칭 아침 저녁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강 걷고 스트레칭은 기본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네. 그리고 한강도 걷고 또 뭐 집에서 나 혼자 막 걸으면서 음악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조건 이 몸을 가지고 5도 6갑을 좀 떱니다. 근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선우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살찌는 거에 예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뱃살, 특히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스웨덴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심내혈관 질환과 복부 비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봤더니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재발하신 분들 중에 남성은 무려 78%, 여성 같은 경우는 90%가 이 복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죠. 컬러푸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굳이 컬러푸드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사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은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면역력도 올라가고 튼튼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해야지, 뱃살 빼야지 이러면 먹는 걸 확 줄여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영양 결핍이 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죠. 이럴 때 중요하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게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이제 컬러푸드라는 게 다양한 알록달록한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뭐 토마토 빨간색, 당근은 뭐 주황색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항산화 그러니까 색소 성분인데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풀만 드시는 게 아니고 좀 알록달록하게 눈도 즐겁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컬러푸드를 첨가해서 드시면 살도 빠지고 면역력도 올리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외에도 또 선우용렬 씨가 평소에 챙겨서 드시는 음료가 있다면서요? 뭘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 줘. 비밀입니까?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이제 우유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을 넣습니다. 사과 넣고요, 바나나 넣고, 딸기 넣고, 포도 넣고, 어떤 때는 당근도 또 넣어요. 어떤 때는 또 빨간 그 무 있죠, 왜? 비트. 이렇게 넣어서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넣어서 갈아서 그거 마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이제 아보카도 오일을 이제 조금 넣어서 싹 갈아서 먹으면 아침 식사 겸 너무 좋아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가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만들어 드릴까요?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네.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여기는 나하고 조금 좀 다르게 해놨네. 그래요? 어떻게? 그럼 당근, 좋네요, 당근 뭐. 있어요. 네. 좋네.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거는 좋아요. 그렇게 잡수는 대로. 근데 저는 이제 꼭 사과를 넣죠.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난 아침에는 이거는 한 점심 때 드세요. 이게 오렌지 주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아침엔 사과가 좋다. 네. 그리고 바나나는 꼭 넣으셔야 돼요. 네. 바나나는 꼭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거 당근 넣어도 되고 비트 넣어도 되고. 뭐 딸기 있으면 딸기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포도 있으면 포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거 아보카도 오일을 요만큼씩 넣으세요. 네. 한 2스푼 정도 되겠네요. 뭐든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그리고 우유는 딱 요만큼씩 넣으셔야 돼요. 우유까지 마지막에. 네. 그거 이제 갈아요. 잠깐만요. 지금 하면은 막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레몬도 넣어요, 레몬. 레몬을 왜 넣나요? 시큼한 맛을 위해서요? 시큼한 맛을 위해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어요. 건강 주스네요, 건강 주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잡숴보세요. 근데 여기 알갱이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네. 요 앞에 있어요. 갈지 마세요. 나는 너무 확 안 갈아요. 왜냐면 저 씹는 맛을 좀 하기 위해서. 맛있다. 잡숴보세요. 맛있어. 네. 너무 맛있죠? 선생님, 짜잔. 건배. 일단 맛은 합격이에요.
맛은 합격인데 영양은 어떨 것 맛있죠? 같습니까? 뭐 아, 좋은 거 여기서 다 약간 들어갔으니까. 씹는 재미도 있네요. 그렇죠. 씹는 맛도 있고. 영양도 네. 합격입니다. 지금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루에 4분의 1만 먹어도 심혈관 질환을 32%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고요. 또 바나나도 칼륨이 풍부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혈관 건강 지키고 다이어트에까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컬러푸드 그러는데 컬러푸드에 들어가는 이 색소들 중에서요. 지용성 색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로틴 같은 것들은요. 자, 그런데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은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과 같이 먹을 때,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들과 같이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카로틴은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먹을 때 7.2배, 베타카로틴은 15.3배 흡수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좋다라고 하는 루테인 있잖아요. 네. 루테인 역시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1배나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이 흡수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영양 박사님. 왜냐하면 이 당근은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좀 익혀서 하는 게 좋다거든요. 날 거보다는. 그러면 이럴 때 아보카도를 볶아서 넣는 것보다 그냥 아보카도 오일 넣고 그냥 갈아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제 볶는 게 좋냐고 얘기를 하면은 당근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을 주면은 조직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흡수율이 잘 되는데 이번 경우는 지금 오일을 넣고 갈아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볶는 거 못지않게 흡수율이 좋은 상태니까 지금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아보카도나 아보카도 오일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체중이나 이제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를 해봤더니 탄수화물만 섭취했을 때보다 허기짐을 좀 예방해줬고 또 이제 아보카도 오일과 이제 대조군을 비교를 6시간 동안 해봤더니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한 군에서 포만감이 6시간 이후까지 지속이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네. 그러면 아보카도 오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마 우리 몸에서는 아보카도 오일 자체도 에너지원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다이어트에 아보카도 오일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를 하시기 식전에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미리 드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보카도 오일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욕 중추 활성을 낮추기 때문에 폭식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아보카도 오일 먹을 때 너무 많이 드시면은 설사나 복통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큰 숟갈, 아버지가 먹는 숟갈로 하나나 2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당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과일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일로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함량과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좋다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눈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와 지금 나가고 있는 하단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분 정리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심내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 중에서도 심장에서 먼 하체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족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 오일 같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질환 또한 비만일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과도한 비만이신 분들, 또 내장지방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무조건 굶거나 먹는 양을 줄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컬러푸드를 이용해서 살도 빼고 면역력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우영녀 씨 건강한 모습 뵈서 좋은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요거 하나는 꼭 지키세요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시작했으면은 끝을 보라. 열심히 관리 잘해라. 열심히 관리를 잘하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건강한 모습 네.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이것저것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이럴 때 그 상큼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상큼 새콤 이런 거. 레몬 그거 같은 먹으면 거. 좀 네.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네. 거 한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